예,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판다스 자료구조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판다스 자료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판다스 자료구조를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한다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아주 유용한 도구인데, 이 시리즈하고 데이터 프레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사실 판다스 자료 구조는 열 처리가, 그러니까 컬럼스 열로 처리를 잘 하기 위한 자료 구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리즈는 1차원 배열과 비슷한 자료 구조를 갖는데요. 파이썬 리스트나 어레이를 인자로 받아서, 이렇게 어레이를 인자로 받아서 자료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이 시리즈를 컬럼별로 쌓은 거죠. 이렇게 컬럼별로 쌓은 겁니다. 컬럼별로 쌓아서 자료를 구조를 만든 게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형식으로 그대로 넣으면 컬럼별로 이렇게 자료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자료 구조가 되어 있고 컬럼을 잘 다루기 위한 것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이제 판다스 자료 구조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검색하고 그거를 또 활용할 수 있는지 잠시 또 보겠습니다. 이미 언급해 드린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 구조는 시리즈라는 요 컬럼을 쌓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자료 구조의 이제 중요한 특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덱스를 갖는 거죠. 인덱스. 이 인덱스는 꼭 숫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렇게 IBM, 구글, 애플처럼 이렇게 갖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시계열 데이터 속에서는 이렇게 날짜 자체를 인덱스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날짜 자체를 인덱스로 데이트 타임제 갖고 날짜 자체를 인덱스로 쓸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아주 잘 돼 있어서 데이터를 잘 다루기 좋습니다. 또 하나의 인덱스는 이제 컬럼별로 있는 컬럼 인덱스죠. 컬럼스입니다. 컬럼스. 그래서 이렇게 날짜, 가격, 거래량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2차원 배열로 넣을 때는, 그래서 보면 이렇게 IBM에 대한 인덱스, 구글에 대한 인덱스 이렇게 보시면 행으로 넣는 것처럼, 이렇게 로로 넣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행으로 입력을 넣을 땐 이런 방식을 취하고요. 칼럼별로 넣을 땐 이제 틱트 타입으로 넣게 됩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렇게 딕트 타입으로 스코어를 설정을 하고요. 이제 이름에 대한 이제 우리 과목 점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뭐 영진 학생은 95, 80, 75 이렇게 맞았어요. 이제 이렇게 이게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목 인덱스를 뭐 따로 넣어도 되지만 안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택 학생은 60, 75, 90, 은영 학생은 80, 95, 80 이렇게 하나의 시리즈를 넣어서 이렇게 컬럼별로 쌓은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리스트가 하나의 이제 리스트가 이제 시리즈 형태니까 이거를 딕트 타입으로 이렇게 쌓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앞에 키, 딕트 타입의 앞에 키는 뭐가 되느냐? 결국은 이것이 칼럼, 여기 보시면 칼럼 인덱스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칼럼, 이제 이런 딕트 타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칼럼을 잘 활용하는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딕트 타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 점수가 이렇게 열로 들어가는, 컬럼으로 돌아가는 열 저장 형태. 그래서 열로 데이터를 넣을 때 이런 형식을 써서 데이터를 입력받죠.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좀 나눠보고 검색해보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인덱싱이라고 하죠. 이렇게 범위를 넣어줘서 인덱스 형태, 인덱스를 따라서 자르기도 하고 갖고 오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간단하게는 이게 나중에 또 살펴볼 거니까 너무 또 겁먹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번 쭉 파워포인트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실행까지 해보니까요. 그거를 실행해 보니까 한 두 번, 세 번 반복합니다. 쭉 따라서 한번 좀 쳐보시고 또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번 시간엔 퀴즈도 좀 있어요. 해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고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열 지정 인덱스, 열 지정 인덱스라는 것은 이제 열로 이제 검색해서 제 조건에 맞는 걸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 열은 2차원 형태의 가격을 갖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냐면 두 개의 가로에 열은 두 개의 가로 안에 자기가 찾고자 하는 이제 열 인덱스의 값이죠. 그렇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영진, 은영 이렇게 지정을 하면 영진과 은영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컬럼별로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딕트 타입의 밸류 값을 갖고 오는 거죠. 예, 요 딕트 타입의 키 값을 입력하면 이걸 가져오는 건데 이제 이게 2차원 형태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앞에 세트 형식처럼 이렇게 딕트 타입으로 돼 있으니까 2차원 형태죠. 그거의 밸류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역시 2차원 형태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액세스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로 액세스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칼럼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는 이런 인덱스형 다양한 형태는 뒤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예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해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밸류 값을 df 밸류 값을 보시면 이렇게 어레이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요 어레이 인덱싱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요거에 맞는 열 그렇죠? 그렇죠? 요거죠. 맞는 열에 대한 인덱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칼럼에 대해서 그 키값을 넣는 그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로 방식으로 컬럼 말고 로 방식으로 인덱싱 하는 건 어떤 것이냐? 보시면 로는 이제 2차원 배열의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괄호의 첫 번째인 거죠. 그렇죠? 로는 1열, 2열 지워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1열, 2열, 0번째 열, 1번째 열, 2번째 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하게 행지정 인덱싱은 이렇게 가로 하나에다가 이렇게 넘파이 형식 뭐 인덱싱 했던 리스트 넘파이 형식 리스팅한 것처럼 첫 번째 열부터 전부 가져와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열부터 전부 다 가져와라. 그러니까 0번째 열을 제외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가져온 거죠.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얘는 0번째부터 두 번째 전까지 가져와라죠. 그렇죠? 두 번째 전까지. 그래서 제가 이전에 딥러닝 입문에서 설명드릴 때 가져오는 개수는 요거 뺀 것만큼만 가져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전. 이게 원래는 이게 이제 주소값이라 요 앞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바로 앞까지만 가리켜요. 이렇게 자료 구조상 이렇게 앞까지만 앞에를 기억해요. 여기도 0이고요. 이렇게 앞에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요거 바로 앞에. 그래서 가져오라고 그러면 요만큼이 잘라오라고 하면 요만큼밖에는 가져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숫자보다는 하나 적은 걸로 인덱싱을 가져오면. 그러니까 행지정 인덱싱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밸류도 첫 0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열 지정 인덱스는 열만 하나 지정하거나 또는 행을 하나 지정할 수 있는데 요렇게는 안 돼요. 요렇게 인덱싱은 안 돼요. 넘파이나 뭐 다른 것 넘파이처럼 이렇게 인덱싱은 안 돼요.
요거는 뭘 써야 되냐면 요거 인덱스를 따라서 그러니까 컬럼과 로의 인덱싱을 따라서 할 때는 알로케이션이라는 걸 씁니다. 이렇게 df 알로케이션. 알로케이션을 사용하셔야 돼요. 참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사실은 딕트 타임 요소는 컬리 브레이스를 사용해서 정의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각 요소들은 키와 밸류쌍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특정 요소를 찾기 위해서는 변수와 같이 키를 인덱스처럼 사용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코어의 영진 하면 이렇게만 나오죠. 요 스코어 요거에 이거 딕트 타입으로 선언된 거니까 그렇죠? 스코어의 민수 하면 이렇게 여기다가 민수를 하나 더 넣은 거죠. 여기는 민수가 없죠, 그렇죠? 그 민수라는 거에다가 민수 인덱스에서 이렇게 넣으면 스코어의 요 칼럼 키하고 밸류 값을 넣었기 때문에 칼럼의 키하고 밸류 값을 요런 키에 요거를 할당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영진 형태 민수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안에 넣는 방법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것 좀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걸 자세히 한번 또 보시면 뭐냐면 세로의 인덱스 리스트 개수가 있어요. 세로에는 그리고 가로는 키값 형태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키값이 그렇죠? 그렇죠? 키값 형태로 컬럼의 값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은 사실은 이렇게 컬럼 중심의 자료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덱스하고 이렇게 컬럼별로 형태로 표시돼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세 가지 속성을 갖는데요. 뭐냐면 df.index 하면 그 속성과 그 다음에 columns 그렇죠. 그 다음에 df value를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객체로 생각하면 이게 being에 해당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being 그렇죠. 나머지 펑션은 doing being과 doing으로 객체는 이루어져 있는데 뭐 being에는 뭐 상수나 변수 이런 게 선언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거죠. 인덱스는 이제 그런 being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df 인덱스 써보시면 레인지 인덱스에서 0부터 3까지 3위에 스탑 인덱스가 안 되고 0, 1, 2 스텝은 1씩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df 칼럼 하면 칼럼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죠. 그리고 df 밸류 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로에 있는 인덱스 그리고 위에 있는 칼럼 그리고 자료 가격 이런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료 구조. 이 자료 구조를 명확하게 아셔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슬라이싱하거나 뭘 하거나 뭐 할 때 다른 것들 할 때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트리뷰 doing은 뭐 아니 being은 알았는데 이건 자료 구조에 대한 이제 그 being은 알았는데 할 수 있는 건 doing은 뭐냐면 펑션이겠죠. 그래서 이 df는 이제 아까 뭐죠? 여기서 받아온 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df가 판다스 프레임으로 스코어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런 여기 할당을 해야만 요렇게 객체로 할당을 해야만 메모리에 생기는 거니까 요건 자료 구조고요. 그렇죠? 요건 자료 구조고 이렇게 할당을 해야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쓸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그렇죠? 그래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df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변수가 들어와 있는 거니까 df 자료 구조형 데이터 프레임용 변수 안에 그렇죠? 들어온 거니까. 그리고 나서 점을 찍고 나면 이게 그뭐 콜랩 기준입니다. 콜랩. 그렇죠? 그렇죠? 콜랩의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점 치면 여기에 쓸 수 있는 이렇게 함수들이 쭉 나타나요. 쓸 수 있는 함수들이. 그래서 이걸 볼 수 있고요. 아마 뭐죠? 콜앱이 아니라 주피터 노트북을 쓰면 아마 여기에다 탭키인가요? 아니면 점까지만 치면 되나요? 이게 불확실한데요. 좀 똑같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비슷하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좀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좀 찾아보는데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제 판다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사이트에 가면 통계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함수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걸 좀 살펴보면 이제 좀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자, 숙제입니다.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투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DF까지는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내고 싶어요. 그렇죠? 뭐 이거 칼럼별로 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일단은 칼럼별로라고 생각하십시오. 칼럼을 잘 다루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합계, 칼럼별 누적 합계. 칼럼별 누적 합계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해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합계인데 합계는 이제 칼럼별 합계겠죠. 그렇죠?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영진이는 전체 합계가 얼마인지 뭐 국영수 하면 012를 국영수라고 하면 국영수 전체 합계 점수는 얼마인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칼럼별 누적 합계를 내고 싶다. 그러면 칼럼이면 0번째 칼럼 누적별 합계는 0번째 칼럼이면 요거 1번째 칼럼이 이거이면 점수가 이거 있으면 누적 합계는 얘는 요거에다가 그다음에 요거 되겠죠. 두 개. 그쵸? 누적 합계는 두 번째 원래 칼럼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영진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되네요. 아이고 다 조져. 자, 영진이의 점수가 뭐 22 있다. 1 있다. 두 번째 뭐 점수를 좀 뭐 한 10배 낮춰 봅시다. 3 있다. 7 있다. 이게 영진이에요. 영진. 그러면 칼럼명 누적 합계는 첫 번째는 2. 그다음에 여기는 5겠죠. 그리고 7 더하면 12겠죠. 이렇게 컬럼별 누적 합계를 내고 싶다 할 때 이걸 뭐 다시 열로 만들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 가보시면 다 있어요. 그 데이터 F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데이터 F가 뭐였냐면 지난 시간에 요거예요. 이렇게 넣은 거예요. IBM과 구글 그렇죠. 두 개의 가격을 넣은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뭐 이제 주식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이제 다룰 거니까 가격의 최고값을 찾고 싶다. 가격의 최고값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의 최고의 인덱스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뭐 IBM, 구글 뭐 이런 게 이거죠. 인덱스가 그걸로 돼 있으니까. 그럼 뭐 어떤 인덱스 최고값, 가격의 최고값이 있는 인덱스는 무엇인가? 이걸 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같은 주식에서도 최고값과 최저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스케일링 할 때 이렇게 써요. 최고값과 최저값을 이제 어떻게 평균을 내고 뭐 이렇게 이거를 스케일링을 할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또는 뭐 인공지능 기계학습에서 얘기하면 강화학습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최저값과 최고값을 넣어야 환경상에서 그 값에 대해서 분포를 어느 정도 예상해서 그 뭐라고 할까요? 액션 스페이스를 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숙제이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조금 제가 20분만 한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자료 구조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요.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넘파이하고 판다스 넘파이를 MP로 쓰겠다는 거고 판다스를 PD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
구조를 좀 네, 인풋하고요. 지난 시간에 인풋한 건데요. 이 속성 3개 밸류 인덱스 그쵸? 데이터를 3가지를 가졌죠. 그쵸?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버전을 나타낼 땐 텐서플로우도 TF 버전 이렇게 하죠. 똑같습니다. 판다스 버전하면 1.0.5 지금 1.0.5까지 쓰고 있는 거죠. 1.0.5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F를 받아들이고 데이터 F를 보면 어떤 것이다? 이렇게 IBM 구글 애플 가격을 넣었습니다. 자, 오늘 한 건데 그러면 날짜와 거래량별로 인덱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브라켓 2개 큰 대괄호 2개를 해서 거기에 날짜와 가격 거래량 그러니까 날짜와 가격 빼고 거래량만 보는 거죠.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러면 날짜와 거래량으로 이렇게 납니다. 판다스 포맷은 이제 칼럼별로 잘 쓸 수 있어요. 칼럼별로 다루는 구조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행 부분으로 나타내고 싶다. 0번째, 첫 번째 이후에 구글과 애플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구글과 애플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스코어로 이렇게 보면 영진이 점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스코어로. 민수를 하나 더 넣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딕트 타입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4명이 된 거죠. 딕트 타입. 이렇게 돼 있는 스코어를 판다스 프레임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요 키 값이 10로 들어가고요. 10 컬럼스로 들어가고요. 요거는 인덱스 그냥 자동으로 주어졌죠. 지정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 값이 10로 들어가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3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인덱스, 컬럼, 밸류스. 이렇게 3가지를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3가지가 자료 구조를 정의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싶다. 통계적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통계 자료처럼 이제 스태티스트를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펑션들이 많은데요. 그걸 한번 좀 찾아서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요거 3가지. 그래서 어디서 찾느냐? 여기 찾으시면 돼요. 파이썬, 에스트로테크, IO 여기서 참조해서 이제 그 펑션 아니면 판다스 펑션 또는 점 누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df 스태틱스 요렇게만 아마 쳐주셔도 판다스나 이렇게만 쳐주셔도 검색을 해보셔도 여기 말고도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해보시지 않으면 머리에 개념이 들어오지 않아요. 실행을 해봐야만 투두를 해봐야만 들어옵니다. 제가 뭐 다른 분들께 여러 번 이제 강의하고 가르쳐 보니까 해보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직접 쳐보시고 요거 해보시면 좋겠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식에서도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인덱스를 찾는 방법 뭐 이런 많이 쓰입니다.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